너도 설계할 수 있어. 이렇게 필요한 창 하나를 더 만들어 주고, 요거는 다 폭파를 시켜서 폭파시킨 걸 그룹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 그룹으로 만들면 그룹 안에 들어가서 늘리고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이 창문을 필요한 데다가 이렇게 배치를, 내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무브 시켜 가지고 창문을 배치시켜 줍니다. 창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한 1.5m 정도 올려준 위치에 있으니까 이렇게 창문 위치 시켜서 벽체 구멍을 익스플로드로 뻥 뚫어주면 화장실 창문도 완성이 됩니다. 저기는 계단 부분이고, 계단은 벽체가 필요 없으니까 벽체를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체 지우고, 이 뒤쪽에 방이 있는데 이 뒤쪽에 있는 방창도 하나 설치를 해 볼게요. 앞에 있는 창 갖다가 줄여 가지고 뒤에 있는 방에 넣을 창문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크기가 1500에 1200 정도 되는 창, 이거는 바닥에서 1m, 뭐 90cm 1m 뭐 정도면 되는데 전 1m로 하겠습니다. 배치시켜주고 이렇게 구멍을 뻥 뚫어주면 창문이 달리게 되죠.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은 밖으로 나가는 문을 하나 설치를 할게요. 제가 갖고 있는 컴포넌트 요거를 갖다가 그냥 배치시켜 놓고 그냥 벽체 뚫어주면 그냥 문짝이 완성이 되는 거죠. 쉽죠. 이렇게 뒤쪽에 나가는 데크도 만들어 주고. 지금부터 하는 작업들은 디테일 작업이에요. 거의 아까 만들었던 메스랑 조닝에서 나온 거에다가 실제로 창문이라든지 가구 같은 걸 입혀 놓고, 건물 뭐 매테리얼, 건물에다가 매테리얼, 색상, 색깔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계속 맞춰주면서 계속 빌드업 시켜 나가는 거죠. 지금부터는 필요 없는 곳은 이렇게 벽체를 없애주기도 하고, 필요한 곳은 벽체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지금부터는 디테일이에요. 지금부터는 그냥 차근차근 심심할 때, 아 여기는 이런 거 넣고 싶다라는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지금 만드는 작업은 계단 작업이에요. 계단 뭐 어려울 거 없고, 뒤에 계단으로 올라가는 계단 참을 폭을 한 1m 정도, 90cm에서 1m 정도 만들어 놓고, 계단은 계단 폭은 한 270, 27cm, 계단 높이는 180, 이렇게 그냥 깍두기로 계단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배치시켜 주면 되세요. 계단 개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런 식으로 180, 높이 180 정도만 나오게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다 보면 그냥 2층까지 맞닿는 높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계단 개수가. 그러면 뭐 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아, 요 정도면은 2층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나면 계단 전체를 이렇게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그냥 스케일로 줄이면 돼요. 나중에 막 180보다 조금 높네, 작네,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계단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 지금부터는 이제 방문 만들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도 내가 갖고 있는 메테리얼 갖다가 이렇게 벽체에다가 갖다 놓고 벽체 구멍만 뻥뻥 뚫어주면 돼요. 이건 다용도실 들어가는 문 만들어 주고, 계단에도 계단 밑에 저는 창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벽체를 만들어서 창고를 만들고, 이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캐드보다 쉬워요. 원래는 이런 평면 작업, 아까 그 평면 만드는 작업은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캐드에서 작업을 하는데, 캐드 모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스케치업만 가지고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해봐서 여러분께 그 방법을 알려드린 건데, 그 실무자들은 캐드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근데 우리는 스케치업만으로도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스케치업만 조금 배우면 돼요. 저도 필요하시다면 스케치업 강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 뭐 유튜브 찾아보시면 스케치업 하는 공부하는 방법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들 응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 명령어가 별게 없어요. 사각형 그리는 법, 라인 그리는 법, 지우는 법, 이동하는 법, 복사하는 법, 뭐 그 정도 한 5개에서 8개 정도, 그 정도 명령어만 좀 알고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배치를 시키는 이런 작업들은 약간 좀 노하우가 필요는 하지만 좀 게임하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도 해보시면은 요건 요렇게 배치하고 싶어, 나는 요런 식으로 돌려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막 가구들을 배치를 시켜 놓는 작업들이다 보니까 꽤 재밌는 작업이죠. 여기서 필요한 게 스케일감이에요. 과연 이걸 배치했을 때 사람이 실제로 이동하기 좀 편할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 이렇게 뭐 주방 싱크대 같은 경우도 전 매테리얼을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찾아보면 이 스케치업에 보면은 웨어하우스라고 있어요. 웨어하우스. 그 웨어하우스 가보면은 이런 매테리얼들 다 공유되어 있거든요. 다운받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해 놓으면 돼요. 저는 다운받아 놓은 것들의 자료들이 좀 많긴 하지만, 이거는 차곡차곡 필요한 것들 그 웨어하우스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돼요. 이렇게 필요한 곳에다가 배치를 좀 시켜 보시는데, 과연 이게 배치를 했을 때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사람 컴포넌트 하나를 복사를 해서 위치 이렇게 내부에다가 배치를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사람을. 요건 너무 좁다, 요런 그 스케일감을 요 사람을 갖다가 놓고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 갖다 놓고 이제 배치를 해보고, 뭐 가구도 거실도 이렇게 꾸며보고, TV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한 60인치, 55인치 쓰니까 TV도 좀 크게 만들고, 소파도 갖다가 설치를 해보고, 저는 매테리얼들이 꽤 많죠. 이게 거의 제가 스케치업 한 게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동안 갖고 있던 자료들이에요. 여러분도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좀 남아서 여기다가는 안마의자 놓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딱. 예. 이렇게 공간 설계를 해주면 되세요. 필요한 이제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대도 갖다 놔 보시고, 근데 매테리얼 중에 복사를 해 놓으면은 아예 스케일이 안 맞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크기인지 실제 모델을 크기를 한번 사이즈를 확인해 봐서 그 크기로 맞춰 놔야 되는 좀 작업이 필요하긴 해요. 저는 여기 쓰는 것들은 거의 그 사이즈에 맞춰진 것들로 갖고 있어서 그것을 그냥 넣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처음 작업을 한다면 이런 매테리얼들을 수집을 할 때 그 스케일들을 맞춰 놓고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화장실, 화장실에 필요한 이런 매테리얼들 위치를 이렇게 시켜 놓습니다. 변기 같은 경우는 벽에서 중심 45cm 띄워주고, 세면대 같은 경우는 변기에서 한 20cm 이상 될 수 있도록 설치해주고, 샤워 공간은 한 1m 폭 정도가 나오면 이렇게 손을 옆으로 뻗으면서 샤워를 할 때 공간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 1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잡아봅니다. 여기 보니까 화장실이 좀 커요. 일반 화장실보다 좀 크고, 그 옆에는 현관이 있어가지고 화장실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작업, 매스에서 할 수 없는 이런 디테일 작업들은 이렇게 공간을 꾸며 보면 그때서야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벽체를 좀 더 늘리고 줄이는 작업을 요 모델링 하는 작업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화장실 공간도 어느 정도 나오고 현관도 기존보다 좀 더 커지고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 부분은 아까 매스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공간을 늘리고 줄이는 작업을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해보는 거죠. 이제 2층 작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족실이 들어가는 곳이라 벽이 필요 없고 계단이 들어가는 것도 벽이 필요 없고, 그리고 가족실에서 거실로 내려다 볼 수 있는 부분도 오픈시키고 계단 부분 2층 바닥은 뚫어줍니다. 이렇게 1층에서 만든 계단이 2층 바닥하고 안 맞을 땐 그냥 계단 스케일 줄여가지고 2층 바닥하고 맞춰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층에도 이렇게 1층에서 사용했던 문들 집어넣어서 방문 만들어주고 필요한 곳에다가 방문 넣어주면 되고, 난간도 설치해주고 2층에 창문 또 이제 1층에서 사용했던 창문들 다 갖다가 이렇게 늘리고 줄여가지고 벽체에다가 배치한 다음에 구멍 뻥 뚫어주면 그냥 창문이 설치가 되는 거죠. 쉽죠? 네. 여기는 계단에도 창문을 넣어야 되는데 이 정도 크기 창문 늘려가지고 배치시켜주면은 계단 쪽에도 창문이 설치가 됩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다가 이렇게 창문 하나, 그러니까 2개만 만들면 돼요. 창문 2개 만들어서 배치를 시켜주면 괜찮네요. 제가 원하는 제가 처음에 찾아봤던 그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제 외관에도 포인트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케치업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라인 그려주고 면 만들어주고 그 늘려주는 익스플로드라고 하죠. 익스플로드만 쭉쭉 뽑아주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거의 이거 가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스케치업은 아주 직관적인 프로그램에서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말고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평면 만들면 자동으로 벽체 쫙 만들어주고 지붕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은 편하긴 한데 디테일로 들어갔을 때 내가 원하는 요 조금씩 옮기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지만 직관적인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10년 전에 그때 버전이 몇이었어? 스케치업 8 버전을 먼저 쓰다가 지금 뭐 거의 22, 뭐 23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콘만 바뀌었지 뭐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배웠던 그 스킬로 지금까지 그냥 계속 써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 부분에도 창문 넣고 포치 넣고 데크 넣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처음에 만들었던 메스 모양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뭐 모양이 얼추 됐으니까 이제 계속 빌드업 시켜 나가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기는 아까 그 화장실 줄였듯이 여기는 좀 줄이고 저기는 늘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밖에 조경도 이렇게 만들어 보면은 내가 생각했던 설계안이 어느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같이 설계를 해 봤고, 앞으로 제가 만드는 작업들이 또 있으면 같이 설계 작업을 해보는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